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전세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하욱입니다. 제가 제대로 사피엔을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지 저도 아직 100% 확신은 없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비의 골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확한 사이징과 포지셔닝을 통해서 피부에를 줄이고 페이스메이커를 더 덜 넣고 헤어다이나믹스를 좋게 만들고 또 다른 메이저 카디악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그다음에 바스쿨라 컴플리케이션 없이 그다음에 롱텀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타비의 하나의 큰 허들 중에 하나는 페이스메이커인데요. 페이스메이커는 프리벌룬, 포스트벌룬, 그다음에 컨덕션 딜레이가 원래 있던 분들, 그다음에 RBBB, LBBB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에 있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사피엔 밸브는 다행히 코어 밸브에 비해서는 임플란트 하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애뉴러스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좀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파트너 3 그래도 아직도 6.5%그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었고 로우 리스크 에볼루트 트라이얼에서도 약 17%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은 그런 퍼센테이지인 것 같고요. 이것은 모탈리티로도 연결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사피엔 밸브는 지금 10여 년 지나면서 이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왔고 전체적으로 프로파일도 점점 작아지고 아우터 스커트가 생기면서 피부웨를 줄이는 그래서 또 더 하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더 주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타비와의 임플란테이션 뎁스와 아웃컴을 보면 전체적인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것은 에볼루트에서는 하이, 하이 임플란트를 하면 굉장히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를 줄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LBBB의 새로운 확률도 줄여드렸고 사피엔3는 페이스메이커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뉴올리온스 대 LBBB는 많이 줄인 걸로 보고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고 30데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이 컨벤셔널은 에볼루트 10.8%, 하이 임플란트는 0%, 그 다음에 사피엔은 컨벤셔널 2.2%, 하이 임플란테이션 2%,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하이 임플란트 테크닉을 미국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임플란트 뎁스를 3mm, 1.5mm 정도 내외로 해서 봤더니 페이스메이커를 각각 13%에서 5%, 뉴올리언스 MBB 12%에서 5%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페이스메이커 컨덕션 관련된 문제는 하이 임플란트가 좋았고 AR에서는 양공간 차이가 없어서 하이 임플란트가 어느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하이 임플란트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로우 임플란트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코로널 액세스가 어려운 경우, 또 탑이 밸브인 밸브를 해야 될 찬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사이너스가 작아서 막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로우 임플란트가 좀 더 도움이 되겠고, 대신에 페이스메이커, LBBB, 파라밸브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이 임플란트는 이걸로 거꾸로 페이스메이커와 LBBB는 다 줄일 수 있지만 밸브인 밸브의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하이 임플란트 했을 때 코로나리 obstruction의 레이트가 올라가니까 각각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 뎁스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키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 사피엔 밸브 2015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가운데 센트럴 마커를 이제 커스 베이스라인에 맞추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보통 디지털 쇼트닝이 오기 때문에 한 6대4 정도의 임플란트 뎁스가 되는 것 같고 베이스라인과 그 센트럴 마커의 하단부를 맞추면 한 7대3 정도 러프하게 그다음에 고개를 약간 한 반도트 정도 내로 반도트 정도로 띄우면 한 8대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충실하게 맞추고 있고 익스트림리하게 하이 그러니까 10대 0 또는 마이너스 임플란트 뎁스를 가져가야 될 때는 여기 보이는 라디오 루스턴트 마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루스턴트 마커가 있습니다. 한 요 포인트보다 한 개 이상 한 2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요 라디오 루스턴트 마커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밸브 포지셔닝은 지금 이것은 하나의 패러그램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RBBB가 있거나 블럭이 있거나 MS 랭스가 짧거나 LVOT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하이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고 코로너리 오클루전 레이트가 높거나 사이너스 발사바가 내려오면 컨벤셔널 임플란트 뎁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케이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컨벤셔널 7대3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86세 여자 환자분이고 베리시비어에스 Vmax가 5.6이었습니다. 애뉴러스 에어리어가 에드워드에서는 405로 분석했고 메트로닉은 384, 저희 병원에서는 한 400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컨덕션 관련된 EKG의 문제는 없었고 환자 CT 분석을 보면
밸브 팁에 이렇게 시크닝된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류마티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아래 밸브 하단부로 내려오면 심한 석회화가 있고, 특히나 RCC 밑에 이렇게 칼슘 청크도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이 임플란트를 좀 하고 싶고, 또 이런 걸 보면 코로너리 오클루전 레이트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제 코로너리 하이트가 라이트 10.5, 랩트 10.4로 굉장히 좀 낮게 측정이 돼 있어서 이런 밸브 팁에 붙어 있는 어떤 물질들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펜 밸브 23mm 사이즈에 에드워드 분석에서는 이렇게 보여줬지만 저희는 조금 더 적게 일단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론을 해서 엔지오를 해서 양쪽으로 코로나리 플로어가 잘 확인되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 그 커스 하단부에 맞춰서 센트럴 마크를 얹어서 밸브를 임플란트를 합니다. 다행히 요 칼슘 메터리얼들 때문에 밸브가 CT에서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인덴테이션이 생긴 것 같지만 헤모다이나미칼리 그다음에 문제 없이 잘 끝났고 전체적인 데스를 보면 한 7대3 정도로 잘 임플란트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8대2 임플란트를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83세 남자 환자고 VMX 4.6 시비어 AS 환자였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리 레프트 코로나리 하이트가 9.8로 굉장히 좀 좁았습니다. 밸브 하단부에 칼슘이 굉장히 심했고 애뉴러스 에어리아는 489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환자는 사피엔 3 울트라 26mm를 이제 한 5% 정도 오버사이징 레이트를 가졌고 발론을 해서 코로나리 플로우를 봤더니 레프트 플로우가 잘 안 보여서 프로테션을 시행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 하단부에서 도트 하나를 띄워서 밸브를 임플란트를 합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 보면 다행히 코로너리 플로우는 일부 살짝 보이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카테터를 넣어서 했더니 이제 코로너리 플로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보였고 분석하면 한 8대2 정도로 잘 임플란트 된 것 같습니다. 딜레이한 시간에 혹시나 코로너리 플로우가 뒤늦게 막힐까봐 다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고 사이너스가 일부 좀 좁았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CT까지 팔로우를 했고 그 레프트 코로너리 커습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레프트 그 코로너리 오스티움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은 여기는 하이 임플란트라고 했지만 저는 보통은 9대1 임플란트를 항상 선호합니다. 84세 뭐 12호 AS 환자고 스타피행 23을 그 임플란트 했고 보통은 한 도트 정도 아니면 한 도트에서 약간 더 떨어진 정도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이렇게 9대1 임플란트가 잘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제일 선호하는 뎁스고요. 한 도트 이제 29mm 좀 큰 밸브를 할 때는 디스탈 쇼팅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도트를 더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9대1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고 계획을 하신다면 하는 게 좋고 23mm 좀 작은 밸브면은 한 도트를 조금 더 띄워서 해도 9대1 정도의 임플란트 뎁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7세 여자 환자고 핫팹이 있어서 풀모너리 이데마로 오셨던 분이고 AFib에 3베슬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3베슬 PCI를 치료를 아마 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 도트에서 약간 떨어진 그 정도 레벨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나중에 밸브 임플란트 이후에는 9대1 정도의 좋은 뎁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1로 했던 10대 0으로 했던 하이 임플란트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고 78세 남자 환자고 CVOAS 마일드 AR을 가지고 있었고 환자는 베이스라인 EKG가 RBBB가 있어서 환자는 굉장히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의 리스크가 높았던 환자였습니다. 밸브 팁에는 심한 칼슘은 없었고 밸브 하단부에는 칼슘이 굉장히 심했고 RCC 하단부에 이렇게 약간 뾰족해 보이는 칼슘이 보여서 요거를 절대 밸브로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던 환자입니다. 코로나 라이트는 17, 레프트가 12, 뭐 하이트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지오를 잘 보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하얗게 라디오 루센트 마커가 보이고 요것을 이제 그 커습 제일 베이스 라인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면 요 베이스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하고 저는 주로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손에 느껴지는 저항감을 위주로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한 탑이 10케이스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볼륨을 다 넣는 게 한 한두 명 빼고는 다 언더로 다 1cc 내외로 다 남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역시 1cc 오버필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1cc 정도 언더필로 끝났던
그래서 한 2cc 정도가 다 안 들어갔던.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 보면 프레셔를 저항감을 느끼고 그때 나머지 볼륨들을 보고 기압수를 보면 항상 6기압 내외에서 저항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후에 엔조를 보면 거의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제로 포인트로 잘 임플란트가 된 것 같고 파라벨블랄이 거의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CT 팔로업을 했고 CT 팔로업에선 밸브 팁이 딱 애뉴러스 레벨에 딱 걸쳐져 있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고 환자의 EKG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이고 80세 남자 환자 VMAX 4.2에 AFib 동반되어 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CT를 보면 NCC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칼슘 노듈이 있고 그게 밑으로 더 익스텐전 되어 있는, 그래서 LVO2 쪽으로 익스텐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칼슘을 절대 터치하고 싶지가 않아서 10대형 임플란트를 계획했고 마찬가지로 NGO에서 요 라디오 루센트 마커를 기준으로 타비를 시작합니다. 밸브를 가능한 천천히 임플란트를 했고요. LVOT 칼슘을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임플란트는 10대형 레벨로 잘 끝났고 특별한 메이저 PVL은 없이 잘 끝났습니다. 85세 연자 환자고 VMAX 4.0의 시비어 AS 환자였고 마찬가지로 10대형 임플란트를 계획해서 이분은 근데 약간 높게 되진 것 같지만 실제로 밸브 엠볼리제이션 없이 나중에 이분은 CT 팔로우까지 했는데 밸브가 잘 안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렇게 해서 라디오 루센트 마커를 더 지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이 임플란트를 하면 9대1 내지 10대형 임플란트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케이스이고 4.0 시비어에서 87세 남자 환자분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베이스라인 EKG가 RBBB였고 MS 랭스가 4.6으로 굉장히 짧았던 페이스메이커의 리스크가 높았던 환자입니다. 실은 전에 트리플 A 럽처가 있어서 에바를 했던 분이고 아우터 밴딩이 심해서 워낙에는 에볼루트를 쓰고 싶었는데 호라이젠탈 아우터였고요. 그래서 사피엔3 하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역시나 라디오 루센트 마커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깝게 임플란트가 잘 됐고 환자는 페이스메이커 없고 파라벨룰라릭 없이 잘 끝났습니다. 저희 병원 잠깐 소개드리면 부천세종병원은 최영준 선생님 이하 이렇게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들, 그 다음에 흉부외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에코 스페셜리스트들, 방사선과 선생님, 그 다음에 마주과 선생님 이렇게 한 팀으로 잘 타비 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 병원의 아웃컴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일을 해서 이때부터만 분석을 했는데 사피엔3는 지금까지 30데이 PPI에 1명 넣었고요. 애뉴러 럽처 밸브 엠볼리제이션 없었고 에볼루트는 2명 페이스메이커 넣었습니다. 그래서 4.8% 정도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라서 꽤 괜찮은 성적인 것 같고 실은 이게 첫 번째 최근 2월까지는 없었는데 2월에 첫 번째 페이스메이커를 사피엔 이후에 넣었는데 이분은 AV 와이어 통과 이후에 NCC의 와이어가 그 랩트 컷은 밑에 이제 와이어가 사파리 와이어가 닿자마자 블럭이 오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밸브 임플란트 뎁스랑 상관없는 그런 아마 요인의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임플란트 뎁스 관련 포커싱한 내용 중에서 이런 임플란트 하이트는 결국에는 환자 오리엔티드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리는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라이프 익스펙턴시, 그 다음에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의 유무, PCI 히스토리 등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EKG에서 RBB나 퍼스트 디그리 AV 블록 같은 이제 페이스메이커 하이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아나토믹한 그 부분으로 MS 랭스, 그 다음에 랜딩 존의 칼시피케이션, 애뉴라 디멘전, 사이너스 위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사피엔 밸브는 이런 어큐레이트 임플란트 그 뎁스를 이제 조절하기에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좀 더 쉬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탑의 석세스 레이트를 올려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